욕하는 것도 정이 있어야 욕하지. 이제는 한국 시장에 다들 실망해가지고 미국 시장으로 썰물처럼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곧 다시 공매도가 허용된다고 해서 이렇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매도가 허용되면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우리가 공매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공매도는 3월 31일부터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이 아마 4번째 금지 후의 해제 조치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공매도 조치는 사실 이전의 금지 조치들과는 조금 다르게 예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2023년 11월부터 해가지고 무려 1년 넘게 금지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의 금지 조치들은 사실 몇 개월 아니면 한 달 이런 식으로 짧게 행해졌던 것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금지의 이유가 좀 특이했는데요.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돼가지고 그랬다 라는 이유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그럴듯해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해외 선진국에서 이러한 불법 공매도가 적발이 되면 이 사람들을 처벌을 하지 공매도 자체를 금지할까를 생각해보면 단순합니다. 그렇지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이유는 조금 다른 데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필 이때 총선이 있었다는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공매도는 나쁜 것이다 하고 공매도를 이제 몰아세우기 시작해서 때 맞추어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라는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 있었던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원성이 자자한 공매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주식을 삽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은 이제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주식을 팔아서 차익 실현을 하면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5만원일 때 주식을 샀다가 6만원일 때 주식을 팔아서 만원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주식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신에 주가가 예를 들어 4만원으로 내려갔다 하면은 만원의 손해를 보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이 구조가 정확히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삼성전자 주식이 5만원일 때 5만원이 너무 비싸다, 내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주식이 없는데 팝니다. 없는데 팔아서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만원일 때 팔아서 마이너스 한 주를 가지고 있다가 삼성전자 주식이 4만원으로 떨어질 때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영주가 됐죠. 그리고 5만원에 팔아서 4만원의 주식을 샀으니까 만원의 이득을 본 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공매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한 주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주식을 누군가에게 빌려서 그것을 판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은 다시 사서 갚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식 대여 수수료를 제외하면은 그거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을 올라가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만약에 주식을 사는 사람이 많다면 주가 자체가 실제로 오르게 되죠. 마찬가지로 주식이 내려가는 것을 예측을 해서 공매도를 많이 때리게 된다면 주가가 실제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내 주식을 하락시키는 주범이다 라는 시각이 굉장히 우세한 편이죠. 특히 한국 투자자들 중에 그러한 시각이 많은데요. 왜냐면 한국 코스피는 박스피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주가가 수십 년째 오르는 둥 마는 둥 한다는 특징이 있죠. 여기 미국과 비교하면 이제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잘 나갔죠. 그러면 문제는 미국은 공매도가 안 되냐? 물론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관만 공매도 자유롭게 하고 개인은 공매도가 힘들다는 점이 문제다 하고 지적을 하시는데, 그러나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주식을 빌린 다음에 빌린 것을 팔아서 기다렸다가 나중에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어디까지 손실을 볼지 모르고 과연 이 사람이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도 굉장히 불분명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기관 투자자가 훨씬 공매도를 하기 용이하다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에 기간 제한이 없다. 미국은 기간 제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러나 이러한 여러 논의의 본질은 결국에는 내 주식이 내려서 손해가 생겼으니까 무언가가 잘못됐다 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언가가 바로 공매도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이 한국 주식이 잘 오르지 못하는 것은 저는 공매도보다 훨씬 중요한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인구 구조 문제가 있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는 이미 노인만 많고 20세 이하는 굉장히 적은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총 인구수는 현재 2023년 정도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내려갈 운명에 처해져 있고요. 생산 가능 연령으로 보자면 이미 한참 전부터 내려가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보니 이러한 나라 주식에 왜 굳이 투자를 하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 문제로 소액주주 기만 행위가 만연하다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것이 있었죠.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가 잘 나가니까 이 알짜배기 배터리 사업부만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따로 상장을 한 것이죠. 그러면 기존의 LG화학 주식을 들고 있던 주주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이었으면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라든가 아니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꼼수가 마치 트렌드라도 된 것 마냥 이렇게 만성적으로 행해졌단 말이죠. 예를 들어 미국에서 구글이 갑자기 유튜브를 분사해가지고 상장하거나 이런 일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코스피 시장 자체의 시가총액은 분명히 올랐는데 코스피 지수는 제자리 걸음인 이상한 현상이 한국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가 정말 오랜만에 재개되는 것이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안 좋을 쪽으로 뜨거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미지근합니다. 여기 2주 앞으로 다가온 공매도, 여기 3월 17일에 나왔던 기사죠. 외국인 반도체 팔고 방산주 줍줍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가지고 공매도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논조로 써놓은 기사입니다. 그러면은 뭔 소리냐, 공매도가 있으면 개인들한테 불리하지, 뭐 이런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온건합니다. 물론 이제 주식 관련 기사인 만큼 고운 말만 오가지는 않습니다. 공매도는 뭐 많이 올려놓은 주식일수록 떨어질 때 수익이 큰 시스템이죠. 곧 전쟁 끝납니다. 한마디로 이제 공매도꾼들은 주식이 크게 올라가지고 큰 손해를 볼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방산주 사라고 니나 사라, 개인들 상투자 보려고 개수작 부리지 말고, 뭐 이런 내용도 써놨습니다. 여기 이제 외국인들이 방산주 줍줍할 거라고 마치 개인들의 현혹하는 것처럼 올리니까 기사 반대로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공매도 약간 찬성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장은 이제 PBR이 1도 안 되는 청산 가치만도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주식에 무슨 공매도를 합니까? 뭐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공매도를 유동성을 증가시켜서 국장은 오히려 상승할 것입니다. 이런 의견을 표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사면 되겠네. 뭐 이것도 고운 말은 아니죠. 여기 외국인들이 반도체 판다고 하니까 너네 뉴스 반대로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근데 최소한 공매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뭐 엄청난 지지를 받는다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2021년에 이 공매도를 2주 앞두고 올라온 기사도 찾아봤는데요. 여기는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전문가들은 차입 한도가 없다는 거는 그들이 곧 시장을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이거 왜 하는 거야? 공매도 찬성론자들, 이래도 공매도를 해야 돼? 납득 가능한 이유 좀 대봐. 한마디로 공매도 폐지해야 된다는 거죠. 불공평하니까. 마찬가지로 기관들은 공매도 치고 몇 년 뒤에 상환해도 되고 개인들은 2달만 가능하고 이거 왜 하는 거냐, 개인하고 기관하고 불공평하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진짜 다음 달 3일, 이때 이제 4월 19일이 2주 전이었으니까 다음 달 3일에 공매도가 풀린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전에 전부 현금화 시켜가지고 코인판 가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공매도가 재개되면 한국 주식은 그야말로 개박살이 날 거니까,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공매도 폐지해라. 아주 심플하죠. 10개의 지지를 받고 하나의 비용감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2021년만 하더라도 굉장히 공매도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았는데요. 지금은 이 정도로 안 좋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좋다기보다는 약간 관심이 없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투자자들이 욕하는 것도 정이 있어야 욕하지, 이제는 한국 시장에 다들 실망해가지고 미국 시장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바람에 이제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를 하든 말든 하면서 이제 관심 자체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연의 일치입니다만 신기하게도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시장으로 가니까 또 미국 시장이 비실거리고 한국 시장이 잘 나갑니다. 여기 코스피하고 S&P 500에 이 올해 1월 1일을 100%라고 쳤을 때 주가 흐름을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거의 10% 정도 상승을 했죠. 근데 S&P 500 지수는 아예 뭐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잠깐의 요동일 뿐이고 큰 흐름을 봤을 때는 당연히 미국 시장이 잘 나가겠죠. 이제 여기 수십 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 S&P 500과 코스피가 이렇게 쭉 벌어졌듯이 말이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 주식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인구 구조 문제하고 소액 주주를 기만하는 만연한 행태, 이런 것들이 미국에는 없거든요.
대부분의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국 주식으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공매도고 뭐고 간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한국 증시가 다시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밸류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밸류어 프로그램이 뭐냐? 일본이 최근에 10년간 주가가 아주 좋았죠. 니케이 225, 바로 일본을 대표하는 지수인데요. 90년대 일본 버블 경제 때 한창 올랐는데 그러고 나서 버블이 터져가지고 잃어버린 30년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주가가 비실비실 거렸습니다. 한국 이상이었죠. 그랬는데 이러한 조롱을 극복하고 다시 이 전고점을 수복했단 말이죠. 이런 것을 배치마킹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도 밸류어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겠다 하는 정책을 예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호만 거창하고 실제로 정부에서 뭐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러나 우리도 주가만 보면 사실 잃어버린 30년 소리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주가가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노려볼 수 있는 것이 MSCI 월드 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SCI 월드 지수가 뭐냐?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줄여서 MSCI에서 발표하는 세계 주가 지수입니다. 여기에 수백조 원이 걸려 있거든요. 전 세계 투자자들과 이 자산 운용사들이 수십 개에 달하는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메이저 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이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주가 상승에 필요한 것은 수급보다는 경제 자체가 성장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믿는 편이지만, 이 MSCI 월드 지수에 포함이 되면 외국계 자산 운용사들이 한국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는 것을 강하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것이 다름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공매도를 규제하는 것 같은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MSCI 월드 지수에 포함된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의 면면을 이렇게 보면은 한국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MSCI 월드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은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심지어 한국보다 좀 못 살지 않나 싶은 에스파냐 같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MSCI 월드 지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을 보면 이제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그리고 대한민국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러한 나라들의 면면을 봤을 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어떤 경제적 수준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이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융시장 규제만 놓고 보면은 MSCI에서 판단했을 때 개발도상국 수준이다. 이것이 한국의 위치라는 것이죠. 굉장히 굴욕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MSCI가 뭔데 공매도 허용 같은 이상한 것을 요구하느냐 하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저는 공매도가 딱히 허용돼야 한다 라고 믿는다기보다는 공매도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매도의 순기능이 분명 있으니까 MSCI에서도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성 공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왼쪽처럼 이렇게 주식시장에 거래량이 많은 경우하고 오른쪽처럼 유동성이 없는 경우를 둘 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 투자의 기본 전제가 무너진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주식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회사는 잘 나갈 것이다. 아니면 이 회사는 성장 여력이 떨어졌다.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인데 유동성이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살 때는 비싸게 사야 되고 팔 때는 싸게 팔아야 하니까 이 회사의 방향성을 맞추더라도 손해보는 상황이 나온다는 것이죠. 특히 MSCI처럼 큰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공매도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공매도꾼들이 거래를 엄청 하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밖에 버블을 방지하는 순기능도 있고요. 부실 기업이나 부정한 영업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공매도꾼들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러한 것도 MSCI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상품 운용을 담보하기 위해서 역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공매도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저는 건전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변에 공매도를 심각하게 혐오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 고수들은 공매도를 욕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훌륭한 주식 투자 고수인 워렌 버핏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본인은 공매도를 하시지 않지만 공매도는 좋은 참고 자료라네. 왜냐면 공매도가 많이 붙은 회사는 사기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할 만하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곧 워렌 버핏도 스스로는 이제 공매도를 안 하지만 공매도가 허용되는 것 자체는 문제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주식으로 돈을 벌면서 공매도를 욕할 이유 자체는 없습니다. 고수라면 설령 돈을 잃더라도 주식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는 대원칙에 걸맞게 본인의 판단을 아쉬워하지 그게 공매도 때문이라는 생각은 별로 발전적이지가 않거든요. 저도 공매도를 안 합니다만 만약에 공매도를 한다 치면 아마도 부실한 기업이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높은 주가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공매도를 하고 싶은 욕구가 무럭무럭 생기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부실하고 말도 안 되는 주가인 회사에 투자를 한다? 하는 것은 확실히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31일 공매도 허용을 앞두고 공매도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과 최근의 사람들의 인식 변화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공매도와 상관없이 한국 주식시장이 답이 없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든 뭐든 사람들이 한국 시장에 실망해서 해외 주식시장으로 가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